조선시대에 6가지 가문을 가진 집 한 가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가문의 가문은 6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과거를 토대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는 계급사회로서 양반신분을 유지해야지 도를 축적할 수 있는 사회이므로 최소 소과인 사마시, 생원시, 생원과나 진사과에 급제해야 하는데, 반대로 이제 벼슬이 높으면 권력을 탐하게 되고, 이때 권력 투쟁에 휘말리면 보복을 당해서 가문이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경계해서 부와 권력을 함께 가질 수 없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을 모으되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 이게 가훈입니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처럼 욕심을 부렸다면 이 집안은 더 많은 재물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는 것은 이상의 재물은 소작인들에게 돌려주라는 말입니다. 당시의 땅 주인들은 수확물의 보통 7, 80%를 소작료로 받았는데, 이 집은 소작료를 50% 이하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토지를 내놨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 집에 소개해서 이 집이 토지를 매입하게 하였답니다. 셋째는 손님이 찾아오면 후하게 대접하라입니다. 조선시대엔 주막이나 백사, 오늘날 여관처럼 영업하는 숙박업소가 있었지만 부잣집에서 하룻밤 신세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 집은 조선 팔도에 소문이 나서 경상도 지방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들려서 공짜 숙식을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이 집은 1년에 쌀 3,000석을 소작료로 거두었는데 1,000석은 집안 식구들이 양식으로 썼고 나머지 2,000석은 손님 접대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썼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흉년의 사람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기에 싼 값의 땅을 내놓습니다. 심지어 쌀 한 말에 논 한마지기를 넘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윳돈이 있는 부자들은 이때가 재산을 늘리기 좋은 기회라며 헐값의 땅을 사들였습니다. 오늘날 사회적 재난이 있을 때 생계가 급한 사람들이 재산을 헐값에 처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집에서는 흉년에 어려운 사람이 싸게 내놓은 재물을 사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철저히 그것을 금했고 대신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남의 아픔을 이용해서 재산을 늘리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섯째는 며느리들은 시집을 온 뒤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라는 가훈입니다. 이 집 사람들은 근검절약 정신이 투철해서 보릿고개 때에는 쌀밥을 먹지 않았고 은수저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집안 살림을 맡은 여자들에게 근검절약 정신이 몸에 배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시집온 며느리는 3년을 무명옷을 입게 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입니다. 이 집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 외에 사방 백리, 약 40km잖아요. 사방 백리는 굉장히 큰 곳이죠. 이 가난한 사람들을 책임지는 것을 의무로 여겼습니다. 이 집을 중심으로 사방 백리는 동쪽으로는 간포, 서쪽으로는 영천, 남쪽으로는 울산, 북쪽으로는 포항까지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을 책임지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 덕분에 이 집만은 당시 활빈당들이 부잣집을 습격할 때 이 집만은 피해갔다고 합니다. 이 집은 바로 경주 최부잣집입니다. 경주 최부잣집은 1600년대부터 28대 소래까지 이어지는데 일제강점기 때 이때 가장은 최준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최준에게 1914년 어느 날 안희재라는 사람이 찾아오는데, 안희재는 만주에서 3년 동안 항일투쟁을 한 독립운동가로 자신의 호를 따서 이름 붙인 백산상회를 부산에 세웠습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독립자금을 마련,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에게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했기에 안희재는 최준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고, 최준은 임시정부 재정부장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백선상인은 1919년 백산 무역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꿨는데 1927년 해산 때까지 이익금의 대부분을 상해와 만주로 보냈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안희재가 맡았는데 그는 1942년 일제에 붙잡혀 혹독한 고문을 받다가 이듬해 8월에 순국했습니다.
해방 뒤 최주는 백범 김구의 요청으로 서울 경구장에서 백범 김구를 만납니다. 김구는 최준에게 낡은 장부를 꺼내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선생,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소. 가산을 탕진하면서까지 저희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소. 3천만 동포가 최 선생의 공로에 감사하고 있어. 이 장부는 상하이 임시정부에 자금을 보내준 사람들과 그 자금 내용을 기록한 명세서올시다. 최준이 장부를 보았더니 자신이 안희자에게 건넨 돈과 장부의 기록은 한 푼의 오차도 없이 일치했습니다. 최준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경교장 2층 마루로 나가서 안희자의 무덤이 있는 남쪽을 향해 큰절을 하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백산, 나를 용서해 주게. 내가 자네에게 건네준 돈의 절반이라도 상하이 임시정부에 전해지면 다행이라 여겼는데 미안하네 그려. 최준은 눈물을 펑펑 흘리며 허공을 향해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그뒤 최준은 대구대학을 세워서 최부잣집 모든 재산을 쏟아부으며 혼자 잘 사는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주시 교동에 있는 고택도 모두 넘겼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진 자의 사회적 책임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문입니다.